남자 관계가 단순히 문란함을 넘어 이제는 추잡하고 더러운 수준에까지 이른 연예인들. 연예인들이 사생활을 공개하면서 불거지는 문제 중 가장 큰 것은 바로 그들의 남자 관계입니다. 문란하거나 스폰서, 불륜에 얽히는 일은 그 자체로 엄청난 논란을 일으키며 당사자는 물론 그 주변 사람들까지 함께 사회적으로 추락하게 만듭니다. 특히 이런 관계가 알려지면 그들의 이미지와 명성은 순식간에 바닥을 치고 사회적인 비난을 피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남자와의 관계가 문란할 뿐만 아니라 그 자체로 추잡하고 더럽게 보였던 여자 연예인 TOP4를 소개하려 합니다. 이들은 자신의 이미지와 명성을 지키기보다는 남자와의 불륜 관계를 통해 잠깐의 주목을 얻으려 했고 그 끝은 비참함과 사회적인 비난뿐이었습니다. 4위는 11년 동안 불륜을 단 10번만 저질렀다는 발언으로 큰 논란을 일으킨 옥소리입니다. 1989년 화장품 광고 모델로 연예계에 발을 들인 옥소리는 빠르게 배우로서 자리를 잡으며 톱스타 반열에 올랐습니다. 하지만 동료 배우 박철과 결혼해 행복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으나 결혼 11년 만에 박철이 그녀의 불륜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옥소리의 어두운 과거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옥소리는 박철의 친한 후배인 파페라 가수 정모 씨와 불륜 현장에서 목격되었고 이후 조사 과정에서 이탈리아 셰프와의 불륜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그러나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는 결정적인 관계는 아니라고 주장하며 파페라 가수와의 간통만을 인정하고 구속되었습니다. 재판 중 옥소리는 11년 동안 딱 10번만 다른 남자와 관계를 가졌지만 박철은 11년 동안 100명 이상의 술집 여자들과 관계를 가졌다며 자신을 변호했지만 이 발언은 오히려 대중의 강한 비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이후 옥소리는 이탈리아 셰프와 동거하며 아이를 낳고 행복한 가정을 꾸린 듯 보였지만 동거남인 셰프가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며 옥소리에게 이별을 고했다고 전해집니다. 그 이후 옥소리는 대만으로 이주했으며 2014년 한국 연예계 복귀를 시도했으나 재혼 남편의 간통 사건으로 복귀가 무산되었고 다시 대만으로 돌아갔습니다. 대만에서 재혼한 남편과 조용히 지내던 옥소리는 2017년 그와의 이혼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사실 2014년 한국 복귀를 시도할 당시 두 사람은 이미 관계가 끝난 상태였으며 재혼 남편은 대만에서 다른 싱글맘 여성과 재혼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재혼 남편은 옥소리와의 결혼 사실을 부인하며 양육권 재판에서도 옥소리는 패소하여 자녀는 그가 키우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현재 옥소리는 일반인으로 조용히 지내고 있으며 그 이후 특별한 소식은 전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3위는 서갑숙입니다. 서갑숙은 2명의 여자와 1명의 남자와의 불륜 관계를 공개적으로 즐기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그녀는 세간을 경악하게 만든 자서전을 출간했으며 이 책은 자신의 충격적인 개인사를 털어놓은 내용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책에서 서갑숙은 불륜에 대해 단순히 소프트한 에피소드로 치부하며 남성과 여성을 넘나드는 관계를 자세히 묘사했습니다. 특히 한 남자와 동성 친구와의 동시다발적인 9시간에 걸친 관계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그야말로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서전은 출간과 동시에 베스트셀러에 등극하며 140만 부 이상 팔리게 되었고 이로 인해 서갑숙은 방송 활동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그로 인해 비난과 질시를 고스란히 받아야 했습니다. 그녀는 책 출간 직후 배우 노영국과의 이혼을 맞이했으나 이를 부인하며 둘은 이혼의 사실을 숨기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혼 시점과 책 출간이 겹친 점은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컸습니다. 서갑숙은 8년이 지난 후 그 당시의 선택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으며 다시 돌아가면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책 출간이 용기 있는 도전이었는지 아니면 단지 무모한 선택이었는지는 여전히 논란의 대상입니다. 서갑숙은 1988년 배우 노영국과 결혼했으나 1997년 이혼했습니다. 이혼 당시 두 딸은 어머니와 살기보다는 아버지와 시어머니와 함께 살겠다는 선택을 하여 서갑숙은 양육권을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노영국은 2006년 동갑내기 의상 디자이너와 재혼했으나 2023년 9월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노영국은 원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으나 서갑숙의 자서전 출간 이후 심적 고통이 커지며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 서갑숙은 새로운 남자친구 없이 지내며 자서전에서 언급했던 M과의 관계도 완전히 끝났다고 밝혔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뒤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고생했으며 지난 20년간의 고통을 생각하면 숨이 막힌다고 털어놓았습니다. 방송계에서 퇴출된 후 그녀는 새로운 길을 찾기 위해 애썼지만 결국 방송계에서 자리를 잃었습니다. 서갑숙은 방송계에서 사라진 후 성인 방송국과 영화사의 러브콜을 받았지만 드라마 출연 기회는 없었습니다. 결국 경기도 남양주에서 고깃집을 열어 음식점 주인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방송 활동을 중단한 서갑숙은 비난과 질시를 받으며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두 딸과 친정어머니와 함께 조용히 살았지만 세상과의 싸움이 버거워 어린 딸들을 돌보는 일이 쉽지 않았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로 인해 그녀의 딸 노희정은 어린 시절 많은 어려움을 홀로 감당해야 했습니다. 2위는 3명 이상의 남자와의 관계를 거부하지 않았던 최영아입니다. YTN 기상캐스터로 경력을 시작한 최영아는 KBS 기상캐스터로 활동하며 방송계에 이름을 알린 후 취집에 성공해 4년간의 짧은 방송 생활을 마쳤습니다. 이후 삼원가든 회장의 아들인 SG다인필 박영식 대표와 결혼해 화려한 삶을 누리기 시작했으나 지나치게 사치스러운 소비로 남편마저 감당할 수 없게 되어 결국 협의 이혼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최영아는 적은 금액의 합의에는 절대 응하지 않겠다며 이혼 소송을 이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중 남편은 집에서 우연히 CCTV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속에서 최영아가 집 거실 소파에서 3명의 남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장면이 여러 번 찍혀 있었습니다. 그 남성들 중 2명은 호스트바 종업원, 나머지 1명은 유명한 후원자로 그의 이름만 들어도 누구나 알 수 있는 인물이었다는 사실이 충격을 더했습니다. 이 영상을 근거로 남편은 유리한 위치에서 이혼을 진행했으며 장인이 지고 있던 1억 7천만 원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최영아와 결별하게 되었습니다. 이혼 후 최영아는 인스타그램과 블로그를 통해 뷰티, 패션 콘텐츠를 올리고 쇼핑몰을 운영하며 활동했으나 그녀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는 계속해서 불안정한 사생활이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이후 배우 김선호와 만남을 시작했으나 김선호에게 이혼녀라는 사실을 숨기고 접근했습니다. 이번에는 재력보다 그의 잘생긴 외모에 집중하며 관계를 이어갔지만 결국 도덕적 기준을 무시한 그녀는 김선호와의 연애 중에도 호스트바 종업원들과의 만남을 계속했고 이를 알게 된 김선호는 결국 관계를 끝내기로 결심했습니다. 김선호가 이별을 통보하자 최영아는 마치 계획이라도 된 듯 곧바로 다른 남자와 새로운 관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김선호가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로 큰 인기를 얻고 방송과 광고에서 활약하며 주가를 올리자 최영아는 다시 그에게 재결합을 요구했습니다. 김선호가 이를 거부하자 최영아는 연애 초기에 김선호와 합의하에 태아를 포기한 사실을 폭로하며 협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피해자 역할을 하며 대중의 동정을 얻었고 김선호는 방송과 광고에서 하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후에 지인들의 증언과 과거 주고받은 메시지들이 공개되면서 진실이 밝혀졌고 김선호가 아이를 끝까지 지키고 싶어 했으나 최영아가 이를 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최영아는 운영하던 쇼핑몰과 SNS 계정을 모두 닫고 잠적했습니다. 성형으로 외모가 크게 변해 그녀를 추적하기는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1위는 형부를 빼앗은 금채은입니다. 연애의 참견 3에서 뛰어난 연기력으로 주목을 받았던 금채은은 특히 불륜 연기를 사실감 넘치게 해 시청자들의 이목을 끌었지만 그 연기력의 배경이 실제 경험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녀의 사촌 언니는 어느 날 충격적인 글을 게시판에 올렸습니다. 내용은 금채은의 사촌 언니가 치과의사인 남편과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고 당시 백수였던 금채은이 불쌍해서 남편이 운영하는 치과 일을 맡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는 이런 친절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배신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사실을 전혀 예측하지 못했다고 전했습니다. 사촌 언니는 남편이 퇴근이 늦어지는 것에 의심을 품고 그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한 호텔에 들어가는 남편을 발견한 뒤 문 밖에서 들려오는 남녀의 소리까지 확인하고 열쇠 수리공을 불러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금채은과 남편이 충격적인 장면을 연출하고 있었습니다.
발달 장애를 가진 아이를 돌보던 사촌 언니는 가정을 지키기로 결심하고 조용히 두 사람의 관계를 정리했지만 금채은은 전혀 반성하지 않았고 오히려 사촌 형부와 함께 새로운 가정을 꾸리기까지 했습니다. 결국 사촌 언니는 금채은을 상간녀로 고소하고 위자료 소송을 제기했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금채은이 연애의 참견 3회에 출연하는 모습을 보며 그간의 사실들을 폭로하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방송사는 금채은이 출연한 에피소드를 비공개로 처리하고 그녀를 더 이상 캐스팅하지 않기로 결정하며 논란을 잠재우려 했습니다. 그로 인해 금채은은 방송 활동을 중단하고 현재 그녀의 행방은 묘연한 상태로 남아있습니다. 한쪽만 인정하여 난처한 상황을 만들었던 연예인 탑6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한쪽만 인정하며 난처한 상황을 만든 연예인 탑6. 6위 배우 손호준. 드라마 응답하라 1994로 큰 인기를 얻었던 손호준과 드라마 꽃보다 남자의 가을 역으로 잘 알려진 김소은. 두 사람은 각자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던 시기에 열애설에 휩싸였습니다. 2015년 늦은 밤 두 사람이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고 이로 인해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손호준은 김소은의 어머니가 병원에 입원했을 당시 병문안을 갈 정도로 가까운 사이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자동차로 드라이브를 한 후 서울의 한 술집에서 시간을 보냈고 이후 대리운전을 불러 손호준의 집으로 이동해 함께 들어가는 모습까지 포착되었습니다. 대리기사에게 돈을 건네는 장면까지 사진으로 찍혀 공개되었으며 이에 대중은 두 사람의 관계를 응원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김소은은 당시 MBC 예능 우리 결혼했어요에서 송재림과 가상부부로 출연 중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프로그램 팬들에게 배신감을 안겨주며 논란을 키웠습니다. 손호준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좋은 감정을 가지고 만나는 사이라고 인정했지만 김소은의 소속사는 다른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두 사람은 패션 행사에서 처음 만났고 배우 유연석을 통해 친분을 쌓게 되었다. 그러나 알게 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연인 관계로 보기는 어렵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국 김소은 측은 열애설을 부인하며 우리는 친한 선후배 사이일 뿐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결혼했어요의 방영이 끝날 때까지 김소은은 송재림과 가상 결혼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만약 김소은이 열애를 인정했다면 예능 프로그램에서 하차했을 가능성이 높았기에 이런 선택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과적으로 손호준이 열애를 인정한 반면 김소은은 부인하며 두 사람은 어색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결국 서로에게 상처만 남은 열애설로 마무리되었습니다. 5위 축구선수 손흥민. 2014년 세계적인 축구 스타로 자리 잡은 손흥민이 걸스데이 미나와의 열애설로 주목받았습니다. 손흥민은 브라질 월드컵 이후 귀국해 휴식을 취하던 중 미나와 함께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손을 잡고 걷거나 꽃다발을 건네는 등의 사진은 누가 봐도 연애 중임을 암시했습니다. 미나의 소속사는 두 사람이 SNS를 통해 팬으로 친분을 쌓다가 최근 가까워졌다고 인정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 측은 이 열애설에 대해 아무런 입장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큰 화제가 되었으나 3개월 후 미나 소속사에서 결별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바쁜 일정과 대중의 과도한 관심이 부담이 되어 자연스럽게 연락이 끊겼다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나 손흥민은 이후 인터뷰에서 미나와 사귄 적 없다며 미나의 소속사가 교제를 마음대로 인정하고 심지어 결별까지 발표해 자신이 큰 고통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처럼 미나는 열애와 결별을 모두 인정했으나 손흥민은 완강히 부인하며 두 사람은 서로 엇갈린 입장을 보였습니다. 한쪽만 일방적으로 상황을 인정한 탓에 미나는 스스로 민망한 상황을 자초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4위 배우 최수빈. 최수빈은 2014년 데뷔 이후 안정적인 연기력을 선보이며 다수의 드라마에서 이름을 알렸습니다.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던 그는 일일 드라마 주연으로 발탁되며 빠르게 성장한 배우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데뷔 후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그는 열애설의 중심에 서게 됩니다. 2015년 7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최수빈과 삼성 라이온즈 소속 야구선수 구자욱으로 추정되는 남성이 손을 잡고 걷는 사진이 공개되면서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최수빈의 인스타그램에는 이미 일부 팬들이 예쁘게 만나세요라는 댓글을 남기며 열애설을 기정사실화하는 분위기가 조성되었고
두 사람이 커플 핸드폰 케이스를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사진이 발견되며 열애설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최수빈의 소속사는 초기에는 침묵했으나 이후 부담 없이 친하게 지내는 사이이며 팔짱을 낄 만큼 가까운 친구일 뿐이라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열애설 해명 발표가 늦어진 이유는 명확한 설명을 준비하다 보니 시간이 걸렸다는 변명을 덧붙였습니다. 사진 속 상황 역시 다른 지인들과 함께 있었던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구자욱 선수는 처음에 열애를 인정하며 두 사람이 호감을 갖고 만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최수빈 측이 열애설을 강하게 부인하자 구자욱 선수는 입장을 바꿔 사귀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말을 번복하게 됩니다. 최수빈은 당시 인지도가 낮았던 신인이었고 이 열애설로 인해 오히려 대중에게 이름을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이후 최수빈은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구자욱과의 열애설 관련 질문을 받게 되었고 치명적인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는 열애설 질문에 대해 이렇게 답했습니다. 솔직히 많이 당황스러웠다. 신인으로서 출연 중인 드라마가 방영 중일 때 그런 일이 생겨 놀랐지만 열애설이라는 게 어떤 기분인지 한번 맛본 느낌이었다. 이것 또한 공부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의 발언 중 맛본 느낌이라는 표현은 큰 비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대중은 해당 표현을 두고 매우 경솔하며 상대를 깎아내리는 발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결국 구자욱 선수는 이후 맞자욱이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얻으며 야구 팬들 사이에서까지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삼성 라이온즈 팬들은 최수빈을 향해 날선 비난을 퍼부었고 그의 경솔한 발언은 열애설보다 더 큰 여파를 남겼습니다. 3위 가수 레이디 체인. 가수 레이디 체인과 쌈디는 2007년 연인 관계로 발전해 6년간 공개 연애를 이어갔습니다. 두 사람은 음악 작업을 통해 친분을 쌓았고 자연스럽게 사랑으로 이어졌다고 알려졌습니다. 당시 레이디 제이는 언더그라운드에서 활동하며 대중적 인지도가 낮았던 반면 쌈디는 힙합씬에서 주목받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는 자주 쌈디의 여자친구라는 수식어로 불리곤 했습니다. 레이디 제이는 한 인터뷰에서 이러한 꼬리표가 자신에게 적잖은 스트레스를 주었다고 솔직히 털어놓은 바 있습니다. 두 사람은 SNS에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거나 데이트 모습이 대중에게 포착되는 등 자연스러운 커플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방송에서도 서로를 언급하며 솔직하고 친근한 관계로 대중의 호감을 얻었고 팬들은 두 사람의 결혼까지 기대하며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하지만 2012년 레이디 제이는 한 방송에서 공개 연애에 대해 때로는 후회스럽다는 뉘앙스의 발언을 해 화제를 모았습니다. 이는 관계의 균열을 암시하는 듯 보였습니다. 결국 2013년 연애를 이어가던 두 사람은 결별 소식을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소속사는 두 사람이 각자의 바쁜 일정으로 자주 만나지 못했고 시간이 흐르며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6년간 끈끈한 관계를 이어온 이들의 갑작스러운 결별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과 의문을 남겼습니다. 결별 이후 레이디 제이는 한 인터뷰에서 자신의 심경을 솔직히 밝혔습니다. 30대에 접어들면서 결혼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했고 결혼을 고려하지 않는 관계를 유지하는 것보다 좋은 기억 속에서 서로의 길을 가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이것이 현실적인 선택이었다고 덧붙였습니다. 쌈디 또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레이디 제인에 대해 언급하며 두 사람은 헤어진 후에도 친구로 남아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는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성숙한 모습은 대중에게 긍정적으로 비쳤습니다. 한편 레이디 제이는 이후 프로게이머 홍진호와 예능 프로그램에서 함께 출연하며 색다른 케미를 선보여 주목받았습니다. 팬들은 두 사람의 독특한 조합에 큰 관심을 보였고 새로운 가능성을 기대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쌈디는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레이디 제인과 홍진호를 보면 질투가 난다고 말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두 사람은 결별 이후 공개 연애에 대해 반성하며 앞으로는 사적인 연애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중은 이들의 관계와 이후 행보를 두고 여전히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2위 배우 윤계상. 2013년 G.O.D 출신 배우 윤계상과 미스코리아 출신 배우 이한희의 열애 소식은 대중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들의 연인 관계는 열애설이 계기가 되어 시작되었다는 점에서 더욱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3년 1월 윤계상과 이한이가 발리에서 함께 여행을 했다는 소문이 퍼지며 열애설이 불거졌습니다. 그러나 당시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조차 아니었습니다. 이에 양측 소속사는 두 사람은 친분조차 없으며 여행 일정이 우연히 겹쳤을 뿐이라며 열애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 열애설은 두 사람의 관계를 시작하는 촉매제가 되었습니다. 소문을 통해 서로를 알게 된 이들은 이후 실제로 만남을 가지며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2013년 2월 한 매체가 이한이와 윤계상이 데이트를 즐기는 모습을 포착한 사진을 공개하면서 열애설은 다시 불거졌습니다. 이번에는 단순한 루머를 넘어선 실제 연애로 발전했고, 불과 한 달 만에 두 사람은 연인 관계임을 인정하며 공식 커플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 해는 유난히 유명인들의 공개 연애가 주목받던 시기로 같은 해 비와 김태희가 열애 사실을 밝히며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윤계상과 이한이의 연애 역시 이에 뒤지지 않는 관심을 끌며 연일 대중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두 사람은 이후 오랜 기간 함께하며 많은 팬들의 응원을 받았습니다. 윤계상은 영화 범죄도시를 통해 배우로서의 전성기를 맞았고, 이한이 역시 극한 직업과 열렬사제에서 뛰어난 연기를 선보이며 대중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각자 커리어에서도 빛을 발하던 두 사람의 관계는 많은 이들에게 이상적인 커플로 비쳤습니다. 공식 석상에서는 서로에 대한 언급을 자제했지만 일본 삿포로 여행을 함께 즐기거나 데이트를 공개적으로 즐기는 모습은 종종 목격되었습니다. 대중은 이들의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연애에 응원을 보냈으며 결혼에 대한 기대감도 점점 커져갔습니다. 그러나 2019년 이한이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한 게시글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에 균열이 생긴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그녀는 반려견과 함께 찍은 사진의 모든 것은 변한다는 철학적인 글귀를 남기며 변화와 그리움에 대해 언급했습니다. 이 글은 결별을 암시하는 것이 아니냐는 대중의 해석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결국 약 9개월 후인 2020년 6월 윤계상과 이한이는 7년간의 열애를 끝내고 결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많은 이들이 결혼까지 이어질 것으로 기대했던 커플이었기에 이 소식은 대중에게 큰 충격과 안타까움을 안겼습니다. 1위 개그맨 장동민. 2016년 tvN에서 방영된 방송국의 시간을 팝니다 제작 발표회에서 장동민과 가수 나비가 함께 참석한 모습이 공개되면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 두 사람은 이전부터 여러 차례 열애설에 휘말렸으며 함께 있는 모습이 목격되었다는 소문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사람은 친한 친구 사이일 뿐이라는 입장을 고수하며 열애설을 부인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제작 발표회에서 장동민은 돌연 잘 만나고 있다며 열애 사실을 솔직하게 인정했고, 나비 역시 좋은 만남을 이어가고 있다고 밝혀 대중의 응원을 부탁했습니다. 공식 커플로 인정받은 이후 두 사람은 방송에서도 서로를 자연스럽게 언급하며 연애 사실을 공개적으로 드러냈습니다. 특히 예능 프로그램에서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솔직히 나누며 많은 이들에게 친근함과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팬들은 이들이 결혼에 이를 것이라며 뜨겁게 응원했고 행복한 결말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커져갔습니다. 하지만 2018년 두 사람의 결별설이 퍼지면서 팬들에게 충격을 안겼습니다. 처음에는 이를 부인하던 두 사람은 결국 바쁜 일정으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졌다는 이유로 결별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결별 소식이 전해지자 팬들은 안타까움을 표했으나 이후 나비가 라디오스타에 출연해 장동민과의 과거 에피소드를 언급하며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나비는 방송 중 장동민에게 좌약을 넣어준 적이 있다고 밝혔는데 이 발언은 결별 이후 다시 회자되며 곤란한 상황을 초래했습니다. 과거의 발언들이 두 사람에게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한편 장동민은 한 방송에서 가족사에 대해 언급하며 자신이 홀어머니와 누나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결혼보다는 가족에 대한 책임감이 더 크다고 고백하며 결혼이 쉽지 않을 것 같다는 말을 덧붙였습니다. 이는 결별의 이유를 암시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결국 나비와 장동민은 각자의 상황과 이유로 인해 결별을 선택했지만 이후 서로 다른 길에서 각자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2019년 나비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 소식을 전하며 새로운 가정을 꾸렸고
현재는 임신 소식을 전하며 안정된 일상을 즐기고 있습니다. 장동민 역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며 방송인으로서의 입지를 굳건히 다지고 있습니다.